상품 안에 종이 도안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 도안을 먼저 잘라주세요. 인형 도안을 먼저 잘라주시고 나머지 작은 도안들 같은 경우에는 귀, 볼, 하트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펠트지로 재단을 해줄 거예요. 상품 안에 들어있는 이 펠트지로 재단을 해줄 건데 도안을 잘라서 재단을 해주셔도 되고요. 작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원단과 도안을 한꺼번에 재단을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도안을 잘라서 원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분홍 하트 같으면 한 장이죠. 그러면 한 장을 그려서 이렇게 도안을 따라서 그립니다. 자, 이렇게 요선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니면 작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게 너무 작아서 그게 불편하시면 자, 도안을 먼저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셔서 원단에 올려놓고 스탬플러로 가운데로 고정을 해서 같이 잘라 주시거나 테이프를 이용하셔도 돼요. 이런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종이를 붙여 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테이프가 꼭 도안보다는 크게 나가야 돼요. 지금 제가 붙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지금 종이랑 떴죠. 그러면 재단을 할 때 원단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도안보다는 크게 붙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여기 도안 모양으로 같이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재단이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테이프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걸 2장을 재단을 하셔야 되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는 한번 잘라놓은 도안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잘라주시면 되겠죠? 작은 도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주시면 훨씬 쉽게 재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2장을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도 자르신 다음에 자, 앞에 했던 거는 이렇게 떼내시고 펠트지에 올려놓고 테이프를 붙여서 잘라주시면 돼요. 약간 크기가 있는 경우에는 도안을 그려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작은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잘라주시면 훨씬 하시기가 편해요. 테이프가 없으실 경우에 이 하트처럼 종이 도안을 잘라서 그대로 테두리를 표시를 한 다음에 재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트도 테두리 선을 따라서 그대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작은 도안들 재단을 했는데요. 하트 같은 경우에 여기 테두리 선이 표시가 나죠. 저는 지금 기화성 펜을 썼어요. 공예용 펜이라서 지금 자국이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공예용 펜이 없으시면 연필 같은 걸 써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 바느질 하실 때 이 부분을 뒤집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펠트지로 도안 재단을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형 몸통은 종이 도안을 잘라 놔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원단을 한번 볼까요? 상품 안에 흰색 타올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약간 오돌도돌한 느낌이 나는 부분이 겉면이에요. 원단을 겉면이 보이도록 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반을 접어 주시면 겉과 겉이 맞대어지도록 원단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접었을 때 보이는 쪽이 안쪽 면이 되겠죠. 이렇게 원단을 놓아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도안을 이렇게 원단에 올려놓고 펜을 이용해서 도안을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사용하는 펜은 기화성 펜이고요. 기화성 펜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펜이에요. 그래서 요런 기화성 펜이나 아니면 수성펜, 수성펜은 물을 뿌리면 이 자국이 지워지는 펜이거든요. 이렇게
도안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펜이 없으시면 부득이하게 연필 같은 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진하게 그리시면 안 돼요. 연필은 지워지는 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줄 건데 바느질해서 뒤집었을 때 여기 표시한 자국이 표시가 나면 덜 예쁘겠죠.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연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도안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원단 두 장을 같이 재단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침핀으로 고정을 좀 해주세요. 이제 재단을 해줄 건데요. 여기 그려진 테두리 선에서 1cm 정도 시접을 두고 둘레를 전부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이 내가 눈대중으로 재단하는 게 쉽지 않다 하시면 먼저 재단할 선을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대략적인 1cm 선을 이런 식으로 내가 재단할 선을 먼저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이 선을 따라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선이 없어도 되시면 그대로 재단을 하셔도 돼요. 내가 표시한 선을 따라서 재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1cm가 안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재단하지 말고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타올지가 이렇게 재단이 됐죠. 이제 타올지 두 장을 분리해서 겉면에 눈, 볼, 입, 귀 같은 거를 먼저 바느질을 할 거예요. 자, 도안의 위치를 참고로 좀 하시면 되거든요. 위치를 잡을 때 내가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표시한 요 위치대로 도안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부분을 내가 먼저 귀를 바느질 할 거예요. 그러면 귀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안쪽 부분을 파내면 귀 위치가 나오겠죠. 정교하지 않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위치에 놓은 다음에 귀가 이 위치예요. 그러면 펠트지를 요 위치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돼요.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도안을 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위치를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아지겠죠? 이런 위치를 찾기가 힘드시면 제가 방금 한 대로 가운데 부분에 표시를 해서 도안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씩 바느질을 해볼까요? 상품 안에 들어있는 분홍색 실을 바늘에 껴서 이렇게 두 줄로 바느질을 할 거고요. 자, 매듭을 한번 지어볼까요? 매듭은 검지손가락 위에 실을 올려놓고요. 매듭을 칠 자리 요 바늘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실과 바늘을 같이 잡아주세요. 자, 이제 실을 바늘에 두세 번 감아 주시는데요. 감는 횟수가 많아지면 매듭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 내려진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딱 잡아 주시는 거예요. 세게 잡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살짝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잡으신 다음에 바늘을 쭉 당겨 주시면 매듭이 여기에 생겼어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매듭질 실을 검지손가락 위에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바늘과 실을 잡은 다음에 실을 바늘에 두세 번 감아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당겨주시면 매듭이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끝부분은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실의 매듭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지어주세요. 자, 귀부터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까요? 귀 위치에 이렇게 펠티지를 올려놓고 펠티지를 감침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타올지하고 펠티지를 같이 잡고요.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빼세요.
빼는 위치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는데 펠트지 위로, 그리고 펠트지의 끝부분에서 1, 2mm 안쪽으로 바늘을 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넣으실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실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수평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사선으로 바늘을 빼주는데 펠트지로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대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느질 선이 펠트지 위에만 이렇게 수평으로 하나가 조그맣게 생겼죠. 이렇게 나오도록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지금 나와 있는 실 바로 옆으로 수평으로 바늘을 넣어서 사선으로 펠트지 위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당겨주시면 돼요. 됐죠? 원단을 돌려가면서 바느질 하시면 돼요. 실 나와 있는 옆으로 들어가서 사선으로 아래로 그대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매듭은 뒤쪽에서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바늘을 실에 한번 걸어서 당겨주시면 여기 꼬임이 생기죠. 이 꼬임을 바늘과 실을 이렇게 같이 잡고 살살살 내리시면 여기 원단 끝부분에 이 꼬임을 원단 끝부분에 내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실을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매듭이 생겼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바늘을 실을 한번 걸어서 여기 생기는 꼬임을 바늘과 실을 이렇게 같이 잡고 당기시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잡고 당겨주세요. 그리고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귀, 볼, 여기 하투까지 바느질을 모두 해주세요. 귀, 볼, 하트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눈과 입을 바느질 해볼까요? 눈과 입도 마찬가지로 도안의 위치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원래 인형 같은 걸 만들 때 양쪽에 똑같이 두 개를 같은 위치에 바느질하거나 뭐 달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위치 잡기가. 눈도 마찬가지거든요. 붓을 눈을 달아줄 거라서 이걸 잘라 주실 필요가 없고 연필이나 볼펜이나 송곳 같은 걸로 이 위치에 구멍을 살짝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안을 이렇게 올려놓고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그러면 이 표시된 위치에 눈을 달아주면 되거든요. 자, 여기 표시한 위치로 바늘을 뒤에서 앞쪽으로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구슬을 가운데를 통과시켜 주시면 되는데 구슬이 작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구슬을 이렇게 원단 끝부분까지 끼워 주시고요. 구슬의 요 넓이만큼 간격을 띄워서 바늘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을 쫙 당겨주시면 이 원단에 눈이 이렇게 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혹시 한번 지금 구슬을 한 번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좀 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 번 더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시고 구슬을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뒤쪽으로 바늘을 빼서 두 번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잘라주세요. 자, 마지막 눈을 바느질 해보도록 할게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시고 구슬을 낀 다음에 여기 구슬의 넓이만큼 살짝 공간을 띄어서 뒤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약할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똑같이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시고요. 구슬을 통과시켜서 앞에서 뒤로. 실은 눈을 다실 때 꼭 바짝 당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눈이 완성했을 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매듭도 실을 당겨서 최대한 원단하고 가깝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뒷면 모양을 한번 보면요. 눈과 볼과 귀를 다 바느질 했는데 거리가 가깝지만 매듭을 다 따로따로 지어줬죠. 연결하지 않았어요. 이 인형 같은 경우에는 먼저 평면에서 이런 무늬들을 바느질하고 나중에 솜을 넣게 되는데요.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이 실을 여기서 매듭을 짓지 않고 그대로 연결을 하시면 나중에 솜을 넣을 때 이 실 자국이 걸릴 수도 있고, 겉면에서 봤을 때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분홍색 실이 바깥에 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는 눈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듭은 항상 각각 모양을 따로따로 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잎을 수놓아 볼까요? 자, 잎은 이렇게 제가 해줄 거예요. 잎 모양은 여러 가지 잎 모양을 만드실 수 있겠죠. 원하시는 모양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박음질로 바느질 해볼게요. 이렇게 잎을 박음질로 수놓아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원단 두 장을 같이 바느질 해줄 거거든요. 아무것도 수놓지 않은 원단의 겉면에 무늬를 수놓은 원단에 겉이 맞대어지도록 이렇게 놓아주세요. 지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둘레를 바느질을 해줄 건데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또 안에 보시면 여기 창구멍이라고 표시가 있죠. 창구멍은 원단을 뒤집고 솜을 넣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창구멍 요 부분을 제외하고 둘레를 전부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창구멍을 제외하고 바느질하는 거기 때문에 창구멍의 한쪽 끝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바느질은 박음질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제가 요만큼 바느질을 했는데요. 실을 당김으로 해서 원단이 이런 부분이 살짝 울죠.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원단을 뒤집어 솜을 넣게 되면 원단의 이 바느질 선 부분이 이렇게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느슨하면, 자, 여기 앞부분 지금 실이 아직 있어서 당겨지지 않았죠. 그러면 실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실을 좀 당긴다는 느낌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다 보면 원단이 살짝 이런 식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원단을 같이 이렇게 모양을 자꾸 잡아주면서 똑같이 아까 재단을 했기 때문에 두 개 위치 끝부분을 맞춰가면서 바느질 하시면 되거든요. 자, 둘레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바느질 하실 때 요 바느질이 되면서 이렇게 원단이 살짝씩 오는 거는 상관없어요. 늘어나는 원단이기도 하고 솜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원단이 온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실을 좀 당겨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모서리 부분, 귀, 그리고 여기 안쪽 부분, 제가 지금 줄로 표시한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끝부분이 이 바느질 선 실이 잘리면 절대 안 되겠죠.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이 잘리지 않을 정도로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움푹 들어간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모양을 내고 싶으시면 살짝 모서리 쪽으로 가위집을 이렇게 조금 더 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실이 잘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가위집은 모양을 좀 더 섬세하게 내기 위해서 가위집을 넣어주는데요. 가위집을 잘 내시면 이런 모서리 부분을 굉장히 예쁘게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대 너무 원단을 가까이 자르지 마세요.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가위집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귀의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접 부분이 너무 크면 귀 모양에 따라서 좀 잘라주셔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주세요. 이제 솜을 넣어 주시면 돼요. 창구멍으로 솜을 넣어 주실 때는 가장 먼 쪽부터 먼저 채워 주시는 거예요. 솜을 이렇게 넣어서 귀부터, 양쪽 귀부터 솜이 갈 수 있도록 꾹꾹 밀려서 귀를 먼저 넣어 주신 다음에 얼굴에 솜을 넣고 그 다음에 몸통에 솜을 넣고 이런 식으로 솜을 가장 먼 쪽부터 넣어 주세요. 솜을 넣어 주실 때 이렇게 꾹꾹 눌러서
바느질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솜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손가락으로 고루고루 솜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훨씬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솜이 이동을 하거든요. 솜을 넣는 양은 정해진 게 없어요. 솜을 넣어 보시고 솜을 많이 넣으면 굉장히 통통하고 빵빵한 인형이 될 거고요. 솜을 적게 넣으면 약간 납작한 인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솜을 넣어보고 예쁘다 싶을 만큼만 솜을 각자 맞춰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몸통에 손잡이 끝까지 솜을 꽉 채워주세요. 자, 솜을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 끝부분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접이 1cm 정도 있었죠. 원단 끝에서 시접 1cm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원단을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1cm 정도 이렇게 원단을 밀어 넣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원단을 같이 맞물려서 바느질을 하시는 거거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시접은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원단을 두 개를 잡고 지금 실이 앞쪽 원단에 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요 실을 그대로 넘겼을 때 만나는 뒤쪽 원단 요 위치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바느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땀 바느질하고 실을 당겨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두 개 원단이 만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뒤쪽 원단에 지금 실이 나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만나는 지점을 한 땀, 그리고 실을 당기면 두 원단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다시 뒤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만나는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 겉면에서 바느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안을 따라서 처음에 표시한 그 선을 따라서 바늘을 계속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을 당겨주면 두 개의 원단이 이렇게 맞물려서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창구봉 끝부분은 솜을 넣을 때 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부족하다 싶으면 창구멍을 반 정도 바느질 하신 다음에 솜을 조금 더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창구멍을 바느질 반 정도 하시고 솜을 조금 넣어서 다른 부분이랑 같은 비율로 창구멍 부분을 솜을 채워 넣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창구멍도 똑같이 공구르기로 바느질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쫙 당겨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창구멍 바느질이 됐죠? 마지막 매듭은 겉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 실을 이렇게 당겨 보시면 두 원단을 지금 바느질한 거기 때문에 이 두 원단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지금 실이 나와 있는 부분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로 바늘을 넣어서 아무 때나 이렇게 뺀 다음에 실을 쫙 당겨 주시면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간 느낌이 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실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이런 늘어나는 원단 같은 경우에는 만져주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달라져요. 평평하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가 옆으로 납작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세로로 이렇게 눌러주면 조금 더 뾰족해졌죠. 그래서 예쁜 모양을 찾아서 이렇게 손으로 좀 만져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리본을 묶어줄까요?
자, 리본을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데, 리본이 풀리는 게 싫으시면 여기 가운데 리본 중앙을 바늘 한 땀 통과시켜서 고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글루건으로 여기를 살짝 붙여 주시면 글루건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리본에 지금 한쪽이 더 길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균형을 맞춰 주시면 되고요. 화이트 리본 인형 토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곰 인형도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귀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만드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토끼 바느질한 것처럼 만드시면 예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펠치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